자, 지금부터는 이제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년제의 의미는요, 이 제목에 보시다시피 자유롭게 한 학년을 보내는 제도를 우리는 자유학년이라고 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일단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1학년, 자, 중학교 과정 1년인데, 자, 서울시 자유학년들은 여기 써 있네요. 5년 1학년, 1년을 자, 일단 총괄식 지필평가 미실시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없이요. 시험이라는 부담감 없이 자유롭게 무엇을 위해서 진로 탐색 활동을 위해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는 건데요. 자, 주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활동은 자, 보시면은 주제 선택,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탐색 활동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보통 주제 탐색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진로와 연관된 주제를 선정해서 많이 이제 활동을 합니다. 나머지들은 뭐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동아리를 선정을 하고요. 그 활동에 맞춰서 진행하면 되는데 일반적인 예술체육이나 진로 탐색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지정된 것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실게요. 자, 우리가 이제 2019년도에는 자유학기제라는 걸 진행했고요. 2020년부터는 자유학년제, 올해부터는 자유학년제라는 걸 이제 진행을 하는데, 자유학기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중학교에서 진행을 했어요. 반면에 자유학년제는 일단 2020년까지 서울시에서는 전면적으로 다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 시행 시기를 보시면은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만, 그죠? 음,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 한 학기만 진행하는 데 반해서 자유학년제는 딱 지정이 돼 있어요. 1학년 1학기부터 1학년 2학기 딱 그 1학년 과정이죠. 그래서 두 개 학기가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건 활동은 네 가지가 똑같습니다. 주체 선택, 진로 탐색, 예술 체육, 동아리 활동 네 가지가 똑같은데 자유학기제 때는 학기에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170시간 이상으로 진행을 했지만 자유학년제가 돌아오면서 221시간 이상이 진행이 돼야 돼요.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시간을 어,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70시간에서 221시간 시간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규 수업 시간은 줄어드는 대신에 우리 진로 탐색을 위한 체험 활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 네 가지 활동들 아까 배웠죠? 그 활동들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평가는요,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나 중간, 기말, 지필 시험 있죠? 우리가 내신이라고 하는 중간, 기말, 지필 시험은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신 성적 반영 안 하고요. 고입에서도,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데 있어서도 반영이 둘 다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이 자유학기나 자유학년제 활동했던 부분들이 기재가 되나요?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기재됩니다. 일단 학생부의 서술형으로 정양적으로 그러니까 점수가 기재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의 의견들이나 얘들이 진행했던 활동들을 자유롭게 기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시간표는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적인 시간표, 이게 모든 학교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오전에 우리 보시면은 무엇을 하시냐면은 오전에 아이들이 수업을 해요. 그리고 요 뒤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이렇게 진로 선택, 예술 체육, 주체 선택, 뭐 예술 체육 이런 식으로 동아리 활동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4교시 또는 5교시까지는 수업을 하고요. 나머지 자유학년제를 활동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21시간 이상 자유학년제 활동들은 진행이 되고요. 지필 없이 수행평가 100%로 진행이 됩니다. 자, 수행평가는 주로 과제형 아니에요. 과제형은 요즘은 줄어들고요. 자, 과정 중심이니까 학교에서 진행되는 그 프로젝트, 뭐 포트폴리오, 형성평가, 모든 평가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점수가 기재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떻게 진행했다라는 정성적인 평가가 과목별로, 활동별로 서술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교육 운영 특색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12개 학교에 이제 특색 사업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구분해서 표시를 좀 해봤어요. 교과, 교실제, 수준별 수업, 영어 교육 프로그램에 특별한 사업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표시해 놓은 건데요. 자, 색칠한 부분들이 지금 특별하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좀 궁금한 사항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서 내용적인 부분을 좀 먼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교과 교실제라는 말 아마 낯설 수도 있고요. 또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그냥 간단해요. 과목별로 전용 교실을 두고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과학실이 따로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수학실이 따로 있고요. 뭐 영어 교실이 이렇게 따로 있는 거예요. 자, 학생들이 과학 시간이다 그러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과학. 그죠? 자, 영어 시간이다 그러면 이렇게 별로 가는 거예요. 자, 수학 시간이다 그러면은 수학 적으로 가겠죠. 이렇게. 자, 기존에는 학생들이 강의실에 앉아 있으면은, 자, 교실에 앉아 있으면 선생님들이 찾아오는 형태의 수업이었는데, 이제는 전용 교실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강의실만 만든 게 아니라, 과학실이다 그러면 자, 당연히 기자재나 과학 실험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겠죠. 뭐 영어다 그러면은 영어의 환경에 노출된 자 우리 환경에 뭐 교실이 또 따로 마련돼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교과별 특성을 살린 교실로 우리 학생들을 이동시켜서 이동하는 수업을 듣는 교육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크게 이제 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요. 선진형, 그 다음에 과목 중점형, 수준별 수업형으로 나누는데 자, 일단 선진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과목이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경우고요. 과목 중점은 몇 개 과목, 뭐 수학, 과학이나 영어 이런 식으로 자 운영이 되는 거고요. 수준별 수업은 일단 아이들이 수준에 맞춰서 교실을 이동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예요. 일단 단점은 뭐냐면은 강의실이 과목마다 바뀌기 때문에 수업 이동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수업 시간이 부족해요. 자, 그래서 이제 블록 타임제라는 거를 적용을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자, 중학교는 45분 한 타임이죠. 그거를 이어서 90분 이렇게 이어서 그러니까 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거죠. 또는 쉬는 시간에 이동하는 시간을 좀 줄이려고 해서 90분 또는 뭐 120분 이렇게 지금 수업이 진행되는 걸 우리는 블록 타임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단점은 뭐냐면은 수준별 수업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그죠? 수준별 수업이 진행이 된다면, 자, 잘못하다가는 담임 선생님 수업을 못 들을 수 있다는 얘기. 자, 뭐 수준별 A, B 이렇게 나누는데 나 담임은 수학이야. 자, 그래서 1반과 3반을 우리 수준별 자, A와 B로 나눈대요. 나누는데 A는 공부 잘하는 애들, B는 공부 못하는 애들 갔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은 지금 1반인데 나는 공부를 못하는데 이 선생님이 수준 높은 애들을 맡게 되면 담임 선생님 수업을 못 듣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학교에서 제대로 준비를 안 했어요. 과목별 특성에 맞춰서 교실은 바꿨지만 선생님은 수업을 또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기자재나 또는 멀티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앞 페이지를 좀 보시면요. 보세요. 자, 이렇게 교과 교실제가 잘 구성된 학교가 민정중학교, 보인, 송내, 송파, 오금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과목별 특성을 살려서 교과 교실제가 자,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학교별 수준별 수업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영어나 수학 과목은 수준별 수업이 많이 진행이 돼요. 가원중 같은 경우는 2학년, 3학년 때 지금 수준별 수업이 영어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원중은 2학년 때 영어만 나눠지네요. 그죠? 그 다음에 2학년 때 또 수학. 그러니까 2학년 때 영어 수학이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정중 같은 경우는 1, 2, 3학년 때 모두 다 지금 영어, 수학 수준별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두 개 반을 세 개 레벨로 나누는 게 일반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 반을 세 개 레벨. 이렇게 학교별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수준별 수업을 나누다 보니까 아까 잠깐 단점을 제가 말씀해 드렸죠. 담임 선생님인데 자,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수준별 수업에 자, 담임 선생님이 A반을 맡았는데 나는 B반 다른 선생님의 수업을 자,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자, 우리가 좀 단점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인중 같은 경우에는 2, 3학년 때 자, 국어가 또 그죠? 수준별 수업으로 나눠져 있고요. 성내중은 또 1학년 때 과학이 또 수준별 수업으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자, 반면에 오륜중이나 오주중은 자, 공식적으로는 수준별 수업이 지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앞으로 가 보시면요. 이렇게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지는 학교들이 쭉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